안녕하십니까, 사교환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실제로 엑셀 데이터 분석 실무 과정에서 진행했던 교육 내용 중에 데이터 분석의 기초 과정으로 이론적인 부분, 대표값에 대한 이해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저의 지인으로서 한샘 리하우스 인테리어 정지은 실장님께 해당하는 인테리어 관련된 부분 있으시면 이쪽에 메일 보내셔서 문의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러시면 최근에 올라가 있는 최신청 있는 정보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tacksoft.co.kr 접속하시면 되고요. 회원가입은 전혀 필요가 없으십니다. 한번 보실게요. www.stacksoft.co.kr. 네, 여기서 회원가입 필요 없이 교육의 동영상 혹은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라는 곳도 있어요. 멤버스를 보시게 되면 동영상 리스트, 그 다음에 구글로 보기로 보시게 되면 하단에 다양한 정보들이 계속적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시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가 있으면 최신의 정보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본 강의는 데이터 분석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시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시고 업로드 날짜나 무료냐 유료냐 이것을 판단하셔서 간단하게 링크 주소는 계속 살려놓을 거예요. 변경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실제로 외부에서 강의했던 대표값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의 동영상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는데요. 이제 기술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술 통계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측정 결과는 기본적으로 대표값,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포도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표값만 많이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값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3포도,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다시 말하고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를 보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자, 천천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균을 많이 씁니다. 나머지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양적 빈도 분석은 분포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뭐라고요? 분포를 보고 우선순위를 비교하고 해당 갭을 보고 요 정도를 보는 것을 빈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집단 특성을 보는 거죠. 이에 반해서 우리는 양적인 자료는 평균을 본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양적인 자료는 뭐라고요? 평균을 보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판매량, 건수, 수익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성과 평가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건수는 작은데 원래 이익률이 많고 많이 판매했다. 금액이 크다. 그러면 그걸 좋은 건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많이 판매하는데 수익률이 없고 거의 남는 게 없다. 그러면 이 제품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데는 팔수록 매출이 떨어져. 수익이 떨어져. 그러면 그건 접어야지, 그거는. 근데 미끼 상품이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을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뭐라고요? 평균을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뭐라고요? 평균을 봅니다. 근데 무조건 평균을 보는 거는 아니고 제가 금액이 있다면 금액적으로 집단을 나눠서 어느 정도 분포인가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평균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평균을 봅니다. 그 다음에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봐요.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흩어져 있는가를 보여요. 이게 많이 떨어져 있다면 많이 떨어져 있다면 극단값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 평균으로 계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직급별에 따라서 연봉을 별도로 나눠서 분석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전체로 하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양극단이 너무 큰 편차가 나오기 때문에 나하고 너무 동떨어진 괴리감이 나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어느 정도 집단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야 이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집단 요 때가 온다면 요 정도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죠. 그 목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포가 너무 넓으면 안 좋아요.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 분포가 너무 흩어져 있으면 우리가 예상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복이 크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기복이 크다는 거예요. 기복이 크면 우리가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응하기도 매우 쉽지가 않아요. 이해되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예시인데 저희 딸내미가 조금 감정 기복이 좀 심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쵸? 어떨 때는 와 아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말도 안 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당한 부분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방탄소년단 앨범이다 갖다 주면 아빠 이렇게 하고 5분 있으면 쌩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렇게 해당한 부분에 기복이 크면 우리가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기복이 크면 우리가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복을 줄여야 돼요. 첫 번째 기준은 뭐라고요? 기복을 좀 안정적으로 좀 일정한 간격을 줄여야 되고 평균을 높입니다.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평균을 높이고 간극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근데 우선적으로 이 사람의 신뢰도를 보기 위해서는 간극을 줄입니다. 간극. 위아래 편차를 줄이고 평균을 높여요. 반대가 될 수 있고 평균을 높이고 간극을 줄일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의 해당한 부분을 판단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한 달에 어떤 때는 1000개를 팔어. 어떤 때는 10,000개를 팔어. 이런 사람이 좋을 건지 아니면은 50개씩 꾸준하게 파는 사람이 더 좋을 건지.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우선은 평균을 기준으로 높으면 좋다. 다시 말해 평균은 우리의 목표치에서 높게 만들고 간격을 줄여라. 해당 거는 부분을 좀 좁히는 방법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것을 많이 써요. 다시 뭐라고요?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표준 편차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평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평균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는 의미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나머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자, 시작합니다. 표본수는 N, 그 다음에 산점도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값에 대해서 살펴보실 건데, 여기서 나오는 이 대표값이라는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술 통계에서는, 다시 한번요. 기초 통계에서는 빈도 분석을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양적인 자료에서는 대표값이라서 평균을 봐요. 가장 많이 보는 건 뭐라고요? 평균. 에버레지라는 것을 봅니다. 나머지는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나머지 다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산술 평균을 쓰게 됩니다. 자, 이제 산술 평균이라는 것은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것을 말해요. 다시 다 더해서 그냥 n으로 나누는 것을 말해요. 얘는 그냥 산술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가중 평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가중 평균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부장급하고 사원급을 동등한 기준으로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해당되는 인풋과 아웃풋이 달라요. 다시 뭐라고요? 투입 대비해서 나오는 성과나 금액이나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동등한 평균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가중치로 부여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가중치로 부여해서 사용하는 것을 가중평균이라고 합니다. 가중평균. 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경우는 인건비 대비해서 나눕니다. 다시 뭐라고요? 인건비 대비해서 성과로 나눠버려. 그러면 금액 대비 얼마인지를 산출할 수 있죠. 이해되시겠죠? 자, 다시 한 번요. 뭐라고? 성과를 비교하는데 성과 지표가 금액이 됐건 뭐가 나오면 그냥 평균으로 때리면 안 된다고. 왜? 부장급은 많이 받으니까 더 많이 해야지, 당연히. 사원급은 해당한 부분이 경력이 부족한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걸 동시에 비교할 때 뭐라고요? 일정한 상대적인 기준으로 나눠야 된다고. 이럴 경우 뭐라고 해당하는 저 같은 경우는 인건비 대비해서 나눈다. 아니면 시간 대비해서 나눈다.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된다면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객관적으로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뭐란다? 우리는 산술 평균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또 이런 경우죠. 작년도, 3년도의 물가하고 지금 물가하고 비교하시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원가도 많이 넘었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이것들이 다른데 같은 기준으로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뭔다? 가중평균을 넣어라.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가중치를 좀 부여해서 합리적으로 내부적으로 봤을 때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명수 대비해서 매출액을 뭐라고요? 인건비로 나눠서, 해당 인원수가 됐던 인건비로 나눠서 분석을 한다거나, 그렇게 투입 대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 평균, 조합 평균 등등등이 나오시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에겐,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거 뺄게요. 아셨죠? 이건 정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얘는 좀 빼시고, 산술 평균만 많이 씁니다. 산술 평균. 그런데 이 산술 평균에 문제점이 있어요. 산술 평균은 괜찮은데 문제점이 뭐냐면 극단값이 있으면 크게 변동이 돼버려요. 다시 뭐라고요? 극단값이 있으면 크게 평균이 변동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극단값을 찾아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거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절차 평균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준을 좀 빼는 겁니다. 몇 퍼센트를 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 같은 것도 쓰기도 합니다. 중앙값. 이 중앙값은 정렬을 하고 가운데에 위치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정렬을 하고 뭐라고요? 가운데에 위치한 것들을 중앙값이라고 하는데, 이 중앙값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요 자료는 평균이 3이고 중앙값도 3이에요. 근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평균은 이 정도 되고 중앙값은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값과 산술 평균이 많이 차이가 나면 얘는 뭐라고요? 극단값이 있다고 보셔야 돼. 이 하나의 값 때문에 크게 변동이 된다고. 다시 뭐라고요? 하나의 값 때문에 얘가 크게 변동이 된다고. 산술 평균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평균을 씁니다. 에버리지를 씁니다. 다시 뭐라고요? 통계학적으로는 중앙값 같은 걸 분석 기법으로 거의 쓰지 않아요. 쓰는 기법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잖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수준에서 설명드린 거는 산술 평균이에요. 근데 산술 평균은 뭐다? 극단값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렇기 때문에 중앙값하고 산술 평균을 비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중앙값과 산술 평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상 10% 이상 차이가 나면 이거는 아마 좀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고려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일부를 빼버리면 전체적인 산술 평균과 비슷해지니까 산술 평균과 절차 평균이 중앙값하고 비슷해지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총계나 총합은 그대로 갑니다. 총합이나 총계는 그대로 갑니다. 평균을 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 평균과 중앙값을 먼저 봐서 차이가 많이 난다면 집단을 좀 나누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집단을 나누는 거야. 상중하로 나누는 거야. 다시 뭐라고요? 차이가 많이 난다. 뭐라고요? 상중하로 나서 상의 평균, 중의 평균, 하의 평균을 각각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해당 부분 소비자 패턴들을 분석하시려면 어느 집단으로 좀 나눠주셔야 돼. 예전에 그냥 이게 귀찮아서 그냥 전체 평균을 떴습니다.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니에요. 그렇게 해버리면 괴리감이 발생을 해버리기 때문에 얘를 조금 집단에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건 요것만 따로 뽑아야 된다고요. 이게 실제 데이터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보시고 얘는 따로 뽑아서 없애버리든지 이 집단만 따로 뽑아서 의견을 수립하든지 이런 것들은 분포를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극단값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상값을 제거하든지 재분류하든지 재소조하든지 추가 조사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상값을 처리하는 방법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학술적으로 300개 이상, 30개 이상, 그 다음에 가중치를 부여한 가중평균도 쓸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중앙값은 가운데에 위치한 거예요. 다시 한번 중앙값 뭐라고요? 가운데에 위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중점치를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산술 평균만 우선적으로 봅니다. 에버리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에버리지하고 중앙값을 봐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중앙값에 차이가 난다면 이 자료가 더 타당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자료가 더 밀집되었다로 보는 거고 이 자료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1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5%에서 1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집단을 좀 나누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평균과 중앙값을 같이 보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해서 대표값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